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법정에 불려 나오고 있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재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검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좀 응원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그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저희 오밤중의 뉴스에서는 강지호 기자가 이 현장 소식, 이 법정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법정 다녀오셨죠? 예, 오늘 이제 법정 다녀왔고요. 네. 오늘 법정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장동 재판입니다. 네, 대장동 재판. 예, 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이랑 네. 미래랑 그리고 성남 FC 그리고 백현동 이렇게 재판이 묶여 있는 재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례 관련된 재판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장동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위례지구 얘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증인 신문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이 두 타임이 있었는데 네. 오전에는 이제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유하고 그 유동규 아지트라고 불렸었던 그 곳의 마담입니다. 네. 그 두 분이 오셨어요. 야, 요거 실명은 내가 지워야겠다. 예. 이분이 예명이 채린이죠. 채린입니다. 예. 예. 이게 참 좀 그런데요. 여기 이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이 두 분 여성들이 몇 분 여성들이 재판에 종종 등장하시는데 이분들 예명이 재밌어요. 그렇죠. 채린이, 효린이, 참. 참, 아마 그 당사자들, 네.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연예인 당사자들 참 당황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황스럽죠, 연예인분들은. 본의 아니게 계속 이제 재판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재판 그러면 각각 두 분의 증인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먼저 나왔습니까? 우선은 이제 성남시 대변인을 했었던 한승훈 님이 먼저 나오셨고요. 이 한승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 김용 시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김용이 어떤 식으로 이 대변인을 했을 때 도와줬는지가 좀 관건이 됐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위례 사업 포기 브리핑 관련돼 가지고 예.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가 가장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하고 이 대변인, 이게 그렇죠. 한승훈 대변인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재판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분이 대변인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 그 네오지이지라는 아마 회사, 네오위즈. 예, 네오위즈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 대변인을 하게 된 건데 당시에 아내분께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걸 케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제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을 덜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변인에 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검사 측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 김용이랑 알고 있던데 혹시 김용이 채용에 있어가지고 도와준 거 아니야? 솔직히 너 김용 비선이지? 김용 비선이지. 근데 김용 하면 또 이재명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아마 이 연결 라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좀 그럴싸한 그림을 또 그려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검찰의 이런 의도는 일단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쭉 들어보니까 이제 검찰의 의도는 실패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변인 이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너 그 대변인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에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오가요. 오가는데 나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자료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줬지 안에서 도와주지 않았었고,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내가 본부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기본적인 커리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오위즈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면은 뭐 네. 네오위즈가 뭐 게임 산업도 할 것이고 그밖에 뭐 그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것도 좀 했을 거고.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거기에 뭐 이사장도 아니잖아요. 그 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예, 뭐 사실 본부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꽤 직급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공무원 직급을 하면은 사무관급이라서 5급. 사실은 이렇게 중앙행정부처에서는 계장급이에요. 그렇죠. 네, 계장급이고 보통 요즘은 팀장이라고 부릅니다만 계장급이고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에 아주 가까운 비선을 기껏해서 과장급, 그것도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의 그러니까 사업소인데 사업소 과장으로 박아두기 위해서 불렀다.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추후에 얘기하겠으나 계속 이 대변인과 이재명의 직통 라인이 있지 않았냐, 직접 대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네. 애시당초 아닌 거를 맞다고 좀 우기려고 하는데 우기지 못하는 거겠네요.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 주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장동 재판 스텝 꼬이는 검찰. 판사들도 뭐 하자는 거야? 자, 판사들도 뭐 하자는 거야? 이 얘기는요. 제가 오늘 입수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 오늘 그러니까 강지호 기자가 오늘 얘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한 게 있어요. 자, 내용을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재판 얘기부터 일단 해보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성남 FC, 그 위례지구, 그다음에 대장동 이 사건들이 묶여 있는 재판이고요. 이것은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증인신문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증인신문으로 이어지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증인신문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성남시 공보관이었던 윤모 씨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공보관이었던 윤모 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그 출석하는 한승훈 대변인 두 사람에 대한 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승훈 성남시 전 대변인. 자, 이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성남시 대변인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검찰이 부른 이유는 아마 위례신도시 사업 포기 선언을 할 때 이 양반이 직접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위례신도시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질문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한승훈과 김용과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비선 라인 이런 걸 좀 밝히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성공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검찰은 굳이 이렇게 비선 라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위례신도시 사업이 겉으로는 사업 포기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1호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포기됐지 실제로 비선 라인적에서는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비선 라인이지라는 걸 물었던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포기 선언할 때 네가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됐냐? 과정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 대변인 아니,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윤 공보관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때도 검찰의 의도는 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지난주에 실패한 그 의도를 한번 어떻게든 좀 성공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잠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윤모 공보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양반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해서 뭘 묻느냐면 당시 그 위례 신도시 사업할 때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 너 배제돼 있었지? 솔직히 말해봐. 너 배제됐지? 너 왕따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아마 이 공보관님이 퇴직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마 검찰 쪽 진술에서는 대충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재판에서 뭐 변호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판판이 깨졌고 본인이 또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밝힌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위례신도시 그 포기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 한 공보관 한 대변인 네가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 해서 펜싱을 하고 패싱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윤 공보관님이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다 결제했다, 나 다 안다라고 하는 바람에 검찰이 되게 머쓱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한 공보관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난주에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검찰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한승훈 대변인이 이 프로세스란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뭐 기자회견이랑 이 서명 브리핑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었는데 그 변호사님을 따라가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승훈 대변인과 이재명이 직통 라인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승훈 대변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 대변인인 건 맞다. 하지만 난 그 공보관 안에 있는 그 팀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보관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시장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뭐 내 마음대로 뭐 펜싱해가지고 이재명과 직접 만나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 윤 공보관 만나가지고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검찰이 깨져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네요. 제 생각에는 미련을 못 버리고 요번에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려고.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제 생각에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게 많이 찍으면 스토커로 잡혀갑니다. 예, 스토커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으네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게 공보 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보 업무라는 게 사실은 그 공보관을 제끼고 대변인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렇죠. 진짜 큰일. 아니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결제 라인을 제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 검사들은 그렇게 일을 하나? 검사들은 지들끼리 이제 너는 우리 라인 아니야. 그럼 너 제끼고. 라인에 따라가지고. 보고 안 하고. 뭐 이번에 그러잖아요. 이창수 예.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패싱하고 그냥.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런 거를 다른 데서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미 뭐 자기들 내부에서도 그래 봤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검찰의 질문 중에 눈에 띄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눈이 띄던가요? 검사 그 질문 중에 이 반복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동영상을 틀어도 되냐고 물어봐요. 검찰 측에서. 검찰 측에서. 근데 원래 이 영상을 틀어주거나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제시되고 그쵸. 이걸 절차가 있는 법인데 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재판 중간에 이 기자회견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어요.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운 영상도 아니라 유튜브에서 찾은 거예요. 성남시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재판 동안 자기들이 찾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 측에서 바로 나와요. 아니 왜 절차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이 판사님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기왕 찾았으니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기자회견 내용만 5번에서 막 6번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 너무 날린 거 아니냐. 진작 좀 하지 이런 내용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영상을 결국에 보게 됩니다. 무슨 영상이던가요? 이게 그 한동훈이래. 한시만 남은 그러니까요. 한동훈 때문에. 네. 한승훈 증인이 이제 브리핑을 그러니까 위례 사업 포기 브리핑을 한 거를 영상을 틀어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말자고 하고 기자회견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내용만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선배님 그 재판하는 와중에 증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틀어주는 경우가 있나? 흔한 경우인가요?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흔하지 않고요. 보통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제출하세요. 제가 보고 절차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 바로 틉시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뭐 외국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방금 발견했습니다. 증거 제출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판사들이 검찰 쪽의 요구를 그냥 대충 받아주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들어는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끝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영상이 어떤 내용이던가요? 영상 보니까 그 위례 사업 관련돼 가지고 원래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 의원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당시 한나라당. 그렇죠. 한나라당. 예. 예, 한나라당 그 의원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고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진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례 사업에 대한 포기. 위례 사업에 대한 포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시정 브리핑 이래가지고 지난 2013년 5월에 성남시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해요.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위례 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사업 포기 이렇게 브리핑이 나가고요. 여기에 보면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위례 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사업을 최종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시 집행부와 의회가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 와서 이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2년 동안 5차례 이상 부결이 되면서 정치적 분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을 이렇게 문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영상으로도 남겼던 모양이군요. 예, 영상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 문서만 배포하나 영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오전 예. 재판이 끝나 변호사님한테 예. 여쭤봤더니 이 서면 브리핑과 기자회견 이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그렇죠. 중요할 수가 없지. 근데 검사 측에서 사실 대부분 할애한 시간은 이게 그 서면 브리핑이냐 아니면 기자회견이냐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고 되게 많이 적었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중했을까요?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 딱 짚히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은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 한승훈 대변인하고 김용 부원장이 성대 동문이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검찰이. 성대 동문이다. 근데 김용 부원장은 성대 출신이 아니고 이 양반은 연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대 얘기가 나왔느냐면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너 김용하고 비선이지. 그러니까 김용은 또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그 측근이니까 이재명, 김용 혹은 정진상 그리고 또 한승훈 이렇게 이어지는 비선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비선 라인에서 이 위례 신도시 포기 발표를 몰래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몰래 한 이유는 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하는 척만 하려고 한 거였다. 그리고 그 성남시 내부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척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한승훈이 공보관을 제끼고 윤 공보관을 제끼고 뭐 일을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고 뭐 이번 주에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뭔가 이재명과 이 한승훈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대 동문 이런 얘기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재판에서 우리는 동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맞아요. 예, 직접 밝히기도 했고 김영과 어떻게 내가 알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어떻게 알게 어떻게 되셨대요? 밝히냐면 이 한승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막 아프고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성남 출신이래요. 그래서 거기 그 성남 사랑하는 사이트라든지 뭐 그런 카페가 있나 봐요. 분당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거. 거기에다가 뭐 과학고를 유치해야 됩니다. 뭐를 유치 이런 글을 좀 많이 쓰셨나 봐요. 아, 우리 고장의 발전을 우리 고장의 위해서.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근데 그거를 김용 시원이 본 거예요. 막 댓글도 달고 이제 지냈었나 봐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프라인 모임을 갔는데 김용 시원인 거예요. 근데 이 김용이라는 사람은 저 시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자마자 알았대요, 시의원인 거.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은 뭐 비선 어쩌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검찰의 망상에 불과했던 거네요. 그렇죠. 뭐 랭선 친구도 사실 보면 랭선 친구. 인터넷 친구. 예. 그런데 그걸 억지로 이제 비선으로 엮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비를 이런저런 시비를 한 거 따져본 건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는 그 비선 라인을 뭐 입증을 하려면 다른 뭔가를 뭐 찾아내야지 자꾸 이렇게 발표 과정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동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엄청 친한 비선이게 아니 학교도 같고 과도 같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안진걸 소장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하고 나랑 학번까지 같아. 아이고. 그럼 나랑 안진걸은 뭐야? 그럼 비선이야? 이런 뭔 씨 개떡 같은 소리야. 씨. 의원직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제안 받으신 적? 진짜 그런 거나 좀 하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브리핑을 서면으로 했든 아니면 진짜 뭐 나가서 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그 오프라인까지 했든 말았든 결국 다 보도가 나갔어요. 엄청 보도가 많이 나갔어. 엄청 보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비선이 있었네, 몰래 뭘 했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스트레이트 기사도 모자라가지고 분석 기사까지 막 나와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다뤄요. 예. 심지어 한 두어 달 뒤에, 그러니까 성남시가 미래신도시 사업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두어 달 뒤에 아마 이제 그 뭐 LH나 이런 다른 데서 아마 사업을 뭐 시작을 했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 청약을 딱 했더니 대박이 터진 거야. 미래. 예. 지금도 우리도 뭐, 아이고, 바보같이 그걸 왜 놓쳤어? 하잖아. 아주 새누리당 등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두 달 만에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난리가 나요. 아유. 그러니까 비밀리에 뭘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이걸 뭐 하려고 한 거야 도대체? 되게 이해가 안 가. 얘들 뭐, 목표가 뭐야? 뭐 어쩌려고 한 거야 도대체? 아직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재판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방향을 못 잡고. 보니까 45번째 공판인가 6번째 공판이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40, 꽤, 아니 거의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재판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많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아마 방향을 엉뚱하게 잡았다가 스텝이 꼬인 게 아닐까. 아, 스텝이 꼬였다. 네, 저는 뭐 스텝이 꼬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그 뒤로는 뭐 다른 이재명 대표하고 뭐 관련 같은 게 없었던가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었을 때는 사실은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김용이 뭐 해줬다. 그리고 뭐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도 뭐 김용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해줬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스스로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나는 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나왔었고 원래부터 IT라든지 뭐 첨단 산업 전문가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 충분히 그 직접적인 라인에 대한 소명은 스스로가 잘 밝혀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결국에 검찰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판을 또 한번 말아먹은 셈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한 번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애시당초에 저는 참 이상한 게 이런 그 검찰이 이런 발상했다는 게 특이해요. 공보 라인에서 대변인이 공보관을 제끼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웃겨요. 근데 왜 그때 웃기는 게 그렇잖아. 공보 라인에서 몰래 하면 뭐해? 기자들이 보도하면 땡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알게 되거든요. 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하나?
검사장 모르게 차장 검사가 하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 별로 큰 내용이 아닌 그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안 거치고 공보관만 통해 가지고 홍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반대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이게 뭐냐면 공보관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정해진 일들, 하기로 했던 일들을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거는 굳이 시장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직통 라인은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때 보고 안 하고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공보관 날리고 하는 일은 없다. 공보관 날리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모르는 공보 활동은 있어도 그렇죠. 공보관이 모르는 대변인의 활동은 없다. 명확합니다. 망했네 검찰? 그러니까요.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벌써 얘기가 좀 나와요. 지난주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법원 쪽에서 나온대. 검사들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쟤들 뭐해 지금? 뭐 하는 건데? 왜 저런데 디테일한 저런데 괜히 힘을 쏟아가지고 재판을 엉뚱하게 이끌고 나간다. 그리고 지금 이게 주요 증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네. 증인 신문이 아니라 참고인들이에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야. 근데 괜히 참고인 불러가지고 오히려 본 증인들이 했던 얘기들 다 뒤집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도 뭐야 쟤들 쓸데없는 거를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그거를 사실인 양 어떻게 입증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재판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선배님 말씀처럼 이 검찰 측에서 이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방향이 중간에 꼬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싶으면 얼른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련이 남는 거야. 제 생각에 사람들이 고지식해가지고 대처를 못하는. 그 다음에 또 언플을 해야 되는 거야. 언플. 지금 추석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추석 밥상에 이재명과 대장동을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오늘 진짜 그 검사들이 자기들이 만족스럽게 잘했다라고 느꼈으면 기사가 엄청 쏟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재판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런 재밌는 재판 흔치 않다라고 느꼈는데 기사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기사 하나 안 나와요. 예, 왜냐면 제가 방송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선배님이랑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약간 컨닝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컨디까지야. 하여튼 가는데, 예. 네, 그런데 기사 한 줄 안 나왔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기껏 하나가 나온 게 오늘 재판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재판. 그래서 위증 어제죠. 위증교사에서 녹취록, 녹취 파일이 재생됐다. 요 정도 기사가 있고, 그거 말고는 언제 재판이 끝나기로 됐다. 요 얘기인 거야. 재판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기사가 안 나오고 특이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또는 대장동 김용 재판 마찬가지인데, 그 검찰이 망친 날은 안 나와. 야, 그럼 오늘 확실히 망쳤다는 얘기네요. 네, 확실히 망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서도 아이고 쟤들 뭐하니? 라는 말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재밌었겠어요, 말 그대로. 저 선배님이랑 같이 갔으면 더 생생하게 재밌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판 일단 첫 번째 증인 예. 한승훈 대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증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증인이 있죠. 예, 두 번째 증인은 이제 유흥업소의 마담입니다. 그렇죠. 예, 이 유흥업소 마담이 옛날에 강남 유흥업소 강남 유흥업소죠. 유동규의 그 아지트라고 하는 바로 그 업소의 마담이에요. 맞습니다. 안경 낀 오빠가 왔다는 예, 둥. 안경 낀 오빠, 안경 안 낀 오빠가 왔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 양반이 또 조금 진술을 살짝 바꾼 듯해요. 기억이 잘 안 나지. 아하. 그리고 추측해 보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야. 명확하게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오늘 검찰 망했네. 완전 망했어요. 자, 이 얘기는요, 잠시 우리 휴식 시간 갖고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